오늘은 내수공 19번과 20번의 스텝 2, 3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교과서 126쪽에 소개된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증명하는 문제죠. 근데 이렇게 명제를 증명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해요. 어렵더라도 부딪혀 보는 게 중요하고 증명하는 과정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 증명하는 이 명제가 참인 거잖아. 그러니까 증명을 하는 거겠죠. 이 참인 명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문제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평면 알파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P를 지나고 평면 알파에 평행한 두 직선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는 베타 알파와 평행함을 보이세요. 문제가 너무 깁니다. 자, 뭘 증명하고자 하는 건지 일단 도식화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면 알파가 있고 이 알파를 지나지 않은 점 P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점 P를 지나는 두 직선 LM이 있는데 L과 M은 각각 알파랑 평행하대요. LM은 알파와 평행하고요. LM을 그랬을 때 LM을 포함하는 평면 베타가 있겠죠. 이 베타와 알파가 평행함을 보이세요 라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문제가 이거구나. 근데 여기에서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증명할 때 쓰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증명법. 우리가 주어진 알고 있는 정의들을 이용을 해서 직접 증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1학기 수학 1에서 수열 마지막 단원에 나왔던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증명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1학년 때 배웠었습니다. 루트 2는 무리수다 라는 걸 증명할 때 쓰는 방법인데요. 뭐냐면 루트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루트 2가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부정을 한 다음에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 이걸 바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결국 이겁니다. 평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평행함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두 평면이 평행하지 않으면 어떤 직선을 공유하고 그 직선을 우리는 교선이라고 부른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N이라는 직선은 평면 교선이니까 알파에도 포함되고 베타에도 포함되는 직선이겠죠. 그 다음에 문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직선 L과 M은 각각 알파에 평행합니다. 그러니까 N과 LM은 절대로 만날 일이 없겠죠. 평행한 직선들이니까. 그리고 이 세 직선 LMN이라는 세 가지 직선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베타에 포함되죠. L과 M은 원래 베타 위에 있는 직선이고 N은 알파 베타의 교선이니까 당연히 베타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한 평면 위에 있는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이다? 그렇지. L과 N이 평행하고 M과 N도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L과 M이 평행하고 M과 N도 평행하다면 우리는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 L과 M이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우리가 애초에 주어진 가정이 뭐냐면 LM은 한 점을 지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근데 평행한 두 직선은 절대로 한 점을 지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이끌어냈냐? 모순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순이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 알파와 베타가 평행하지 않다라고 가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평면 알파와 평면 베타는 평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증명한 예제 2를 활용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로 다른 평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알파, 감마가 평행하면 감마랑 베타도 평행한지를 보여주세요. 너무 당연한 것 같잖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감마에 포함되는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L과 M이 한 점을 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알파랑 감마랑 평행하잖아. 그러면 감마 위에 있는 직선 L은 누구랑도 평행하죠? 알파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누구도? 알파랑 베타도 평행하니까 L이라는 직선은 베타에도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M 입장에서도 한번 볼게요. M도 마찬가지 감마에 포함되는 직선이니까 이 감마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은 알파라는 평면과
평행합니다. 근데 알파랑 베타랑 평행하기 때문에 M이라는 직선은 베타와도 평행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감마 위에 있는 직선 LM, 임의의 직선 두 개가 베타랑 평행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우리 예제 2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평면 위에 있는 이 두 직선 LM과 베타라는 평면이 평행하면 이 베타와 평면 두 개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냐? 예제 2에 의해서 아까 우리가 방금 증명했던 예제 2번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어떤 한 평면 위에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 결론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 LM이 있는데 얘가 이 평면과 평행해요. 그랬을 때 이 평면을 포함하는 평면이 있겠죠. 요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과 원래 이 주어진 평면 두 개. 이 경우에는 이 문제에서는 요게 감마고 요게 베타인 경우입니다. 베타와 감마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3번입니다. 자, 정사면체가 있어요. 자, 모서리 AC, BC, BD, AD의 중점을 각각 EFGH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주의할 점,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면은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죠? 자, 근데 각각의 중점을 연결했을 때, 저 EFGH와 평행한 직선을 모두 말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얘들아. 답이 뭘 것 같아요? AD랑 CD, AB랑 CD 두 개일 것 같죠? 당연할 것 같아.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삼각형 ABC 입장에서 한번 보면 뭐랑 뭐가 평행하냐면 AB랑 누구랑 EF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나요? 그치? 삼각형에서 보면 AB랑 EF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번에는 삼각형 ABD 입장에서 보면 누구랑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AB라는 놈과 누가? 그렇지. 여기 보면 요 G와 H가 평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EFGH라는 것은 모든 모서리의 중점이잖아. 이거 정삼각형에서 중점끼리 연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평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EF와 우리는 GH를 포함하는 평면을 만들 수 있고 그 평면이 바로 뭐가 돼요? 그렇지, 평면 EFGH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 평면 EFGH는 AB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AB와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CD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ACD 입장에서 보면 EH와 CD가 평행하고요. 그 다음에 BCD 입장에서 보면 CD와 뭐가? 그렇지, CD와 GH가 평행하게 됩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EH와 GF를 모두 다 포함하게 되는, 그러니까 정리해볼까요? CD랑 EH가 평행하다라는 것과 CD와 누구와? 그렇지, FG가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EH와 FG를 포함하는 평면은 뭐가 되겠어요? 평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EFGH가 됩니다. 얘가 결국 누구랑 평행하다? 그렇지, 직선 CD와 평행하다. 그래서 정답은 AB와 CD 두 가지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거진 문제가 굉장히 이번 단원에서는 자주 등장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명제를 증명하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참인 명제는 증명을 하고 더 중요한 거, 이 참인 명제를 외우고 있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거짓인 명제는 발레를 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이런 문제는 만약에 뭐 객관식으로 나왔거나 시험에 등장을 하면 가장 빠르게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육면체, 어쨌든 한 육면체 같은 거를 그려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육면체가 이렇게 있어. 자, 얘들아, 이거는 정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정의는 자, 직선 3개입니다. L, M, N은 모두 다 직선이에요. 자, 두 직선이 평행하고 L과 M은 평행, M과 N은 평행이면 LN은 평행이다. 이건 얘들아 3단 문법이죠.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3개, 평면이 3개 나오는 거, 이런 건 쉬워요.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가 평행하고 베타, 감마가 평행하면 알파, 감마가 평행하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해옥이가 뭐라고 했냐면, 해옥쌤 죄송합니다. 이름을 막 불렀네. 자,
직선 L과 이번에는 평면이 평행합니다. 그리고 직선 L과 베타도 평행하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느냐? 얼핏 보면 참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발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직선 L을 얘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직선 L을 얘라고 하고요. L과 평행한 직선 뭐라고 할까? 요거를 우리가 요 아래쪽에 있는 이 밑면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리고 L과 평행한 평면을 또 베타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이 위에 이렇게 평행한 평면을 베타로 잡는다면 알파, 베타가 평행하겠지만 L과 평행한 평면을 이 AB, EF라는 이걸로 잡아버리면 알파, 베타는 평행하지 않고 뭐 해요? 뭐해? 수직이잖아. 그러니까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영우가 뭐라고 했냐면 L과 알파가 평행해요. 그리고 또 다른 직선 M과 알파도 평행하면 LM이 평행하냐를 물어봤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알파가 그대로 둘게요. L을 이거라고 두자. 만약에 M을 이렇게 둔다면 이 말 맞는 말인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발레가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거짓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M이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직선 CB를 M이라고 둔다면 어떤 L도 알파의 평행, M도 알파의 평행하지만 L과 M은 서로 뭐한 상태? 수직인 상태가 되죠. 그래서 얘도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내수공 20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128쪽에 있는 예제 4번을 증명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조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교과서에 있는 증명을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의미냐면 L이 있고 평면 알파 위에 자, 평면이 한번 그냥 그림을 한번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알파라는 게 있어요. 직선 L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 위에 뭐 서로 다른 직선 MN이 있고요. 그 교점 O를 L이 이렇게 지난대요. L이 이렇게 지나요. 이게 교점 O, 예를 들어 MN이다. 그런데 MN과 직선 L이, 이게 주어입니다. M과도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N과도 수직이래요. 그랬을 때 이 L이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알아내야 되는 사실이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인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단계. 일단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얘는 증명 과정이 좀 왜 이래요? 이렇지만 그냥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이렇게 평면이 있는데 알파 위에 내가 알파 위에 임의의 또 다른 직선 알파 위에 임의의 다른 직선 O를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K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이제 서로 만나는 점을 A 그 다음에 B, C라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둘 거냐면 이 P에서 O까지의 거리랑 똑같은 점을 여기 직선 L 위에 또 다른 점 P'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MN이라고 하는 게 자, P'의 수직 이등분선이다.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자,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P'과 P다 라고 둘 수 있고요. 여기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요게 직선 L이고요. 요걸 M이라고 둘게요. 여기를 예를 들어서 A라고 잡읍시다. 그리고 요 점이 O가 되겠죠. 맞나요? 근데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지금 똑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요 길이가 똑같게끔 만들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결국 AP와 요 길이도 같다라고 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한 점에서 다른 대각의 수직 이등분선을 내렸다는 말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다라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AP랑 AP' 또 같은 방법으로 BP랑 BP'도 같죠. 그리고 AB가 공통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 우리는 삼각형 PAB와 삼각형 P'AB가 서로 어때요? 합동이다. SSS.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합동이 되겠죠. 자, 그래서 PAC와 결국에는 합동이니까 요 각의 크기와 P'AC, 요 각의 크기가 똑같겠네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결론 얻을 수 있냐면 AP 똑같고 AC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또 SAS, 요 중간에 있는 끼인 각을 공유하죠. 그러니까 결국 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 요거이니까 CP의 길이와 CP'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사실을 또 알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P
자, 아까 똑같은 상황이 또 옵니다.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냐면 여기서 P', 여기가 C, 그 다음에 여기가 P죠. 자,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야. 왜냐하면 CP랑 CP'이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O가 있는데 이 O라는 점은 이 P'과 PP'을 이등분하는 점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잘 보세요. C에서 O에 이렇게 내릴게요. 근데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서 이등분선은 반드시 이게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에는 P'과 누가? OC가 수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PP'은 어디? 직선 뭘 나타내죠? L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OC라고 하는 거는 직선 K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직선 K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평면 알파 위에 있는 임의의 직선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평면 위에 있는 임의의 어떤 직선과도 수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L이라는 직선이 결국 알파와 수직이구나라는 겁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뭐냐면 자, 요 어떤 직선이 알파 평면 위에 두 직선과 서로 수직이에요. M과 N과 서로 수직이라면 이 평면과 직선 L이 서로 수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방금 증명한 예제 4번 이용해서 문제 6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 있어요. 여기서 모서리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이 BC랑 평면 AMD가 수직임을 보이세요 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예제 4에서 얘기한 게 뭐였냐면 어떤 한 평면이 있는데 그 평면의 임의의 두 직선과 또 다른 직선이 수직이라면 그 직선은 그 평면과 수직이다라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 BC라는 것과 AM은 일단 수직입니다. 왜냐? 당연하지 얘들아. 이 ABC는 모두 다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중점에 한꼭지점에서 중점에 내리게 되면 얘는 수직 이등분선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MD, DM과 BC도 마찬가지로 수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평면 AMD 입장에서 보면 AMD는 AM과 MD를 포함하는 평면이죠. 그러니까 이 평면에 있는 직선 두 개 AM과 MD가 BC와 수직이니까 이 평면 AMD는 BC와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활용해서 이제 BC랑 AD 이용하는 건데 자, 어떠한 평면이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다라는 말은 이 직선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 되죠. 근데 이 AD라는 직선은 어디 위에 있는 직선이다? 그렇지, 평면 AMD 위에 있는 직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1번의 증명 조건을 활용해서 2번도 당연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제 스텝 3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정육면체에서 모서리 AB의 중점이 M이고요. 그 다음에 직선 MF와 직선 CG가 이루는 각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죠. 평행하지도 않고 한 점에서 만나지도 않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렇지, 반드시 평행이동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뭘 옮겨도 상관없지만 CG를 앞쪽으로 당겨오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요 F라는 점을 공유하게 되고 결국 내가 원하는 이 각도는 요만큼이 세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많은 친구들이 어머 2대 1대 루트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닙니다. 자, 볼게요. 선생님 모서리의 길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죠? 정육면체잖아요. 임의로 변의 길이를 두시면 돼요. A, K 이렇게 문자로 둬도 되고요. 어차피 값을 구하는 거고 코사인은 이제 그 삼각 B이기 때문에 그냥 한 변의 길이를 뭐라고 두면 돼요. 근데 요거를 한 변의 길이를 1을 하고 둬도 되는데 이렇게 2등분 되는 경우에는 요 2등분된 점을 1, 즉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두면 요 모든 변의 길이를 피타고라스에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 루트 5분의 2가 되고요. 유리화해주면 5분의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사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네요. 결국에 마지막에 구하는 거는 사면체의 부피인데 사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더라? 이 부피는 일단 밑면의 넓이 필요하겠죠. 밑면의 넓이에다가 뭐가 필요해요? 그렇지, 높이가 곱해주는 게 우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부피의 정의는 밑면의 넓이에 높이가 곱해지는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 그냥 기둥,
각 기둥의 부피가 되죠. 여기에 뭐가 있어야 삼연체의 부피가 된다? 그렇지. 뿔과 삼연체는 3분의 1이 반드시 곱해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밑면의 넓이와 높이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D랑 MN이 수직이고 BC랑 MN도 수직이래요. AD와 MN 그리고 BC랑 MN이 수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AD라는 요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MN과 BC를 포함하는 평면 BCM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얘가 우리 AD랑 수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부피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고. 3분의 1 곱하기. 자, 요거 입장에서 여기가 요만큼이 수직이니까 여기 M이 중점이니까 나눠볼게요. 하나의 삼연체를 요렇게 AM을 높이로 하는 삼연체 하나와 MD를 높이로 하는 삼연체 두 개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밑면의 넓이가 뭐가 돼요? BMC겠죠. 거기에다가 하나는 AM의 길이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삼연체는 삼각형 BMC에다가 뭘 곱해준다? MD. 요걸 곱해주겠네요. 근데 결국에는 AM이랑 MD 이거 합쳐볼게요.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면 3분의 1에 삼각형 BMC에 AM, MD 하면 뭐가 돼요? AD의 길이가 되겠죠. 결국 끝났네. 그럼 결국 요 삼연체의 부피는 BMC의 넓이는 모든 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밑변의 길이가 10, 높이가 9고요.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8이다. 요거 약분해서 계산하면 120이다 라고 들을 수 있겠죠. 120 맞나? 여기가 3, 3 약분되고 2, 4 하면 오케이 12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연체 부피 이렇게 얼핏 보면 높이가 어딘지도 모르고 밑면의 길이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수직 조건을 이용을 해서 나누어서 구하면 결국 요 BMC의 넓이와 AD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참거지 구하는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를 활용하자? 그렇지, 정육면체 하나 그려놓고 시작하면 편하다라고 했죠. 자, 볼게요. 근데 어떤 거냐면 직선 L이 있어요. 직선 L과 그 다음에 직선 L을 포함하지 않는 서로 다른 두 평면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L은 알파와도 수직이고 알파와 베타도 수직입니다. 그랬을 때 옳은 것만 고르라고 했는데 자, 한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 직선을 AB를 L 직선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L과 알파가 수직이어야 하니까 내가 알파를 뭐로 두면 좋을까요? 알파를 여기 옆에 있는 요거를 알파로 한번 둘까요? 그러면 만족을 하죠. 그 다음에 알파랑 베타도 수직이어야 하니까 베타를 요걸 한번 둬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L과 베타는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뭐 또 다른 발레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니은 베타와 수직인 직선 M은 직선 L과 수직이다라고 했어요. 자, 베타랑 수직인 직선은 어떤 애들이 있냐면 AE와 평행한 직선들이다. 그렇죠? AE, DH, 뭐 BF, CG와 같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모두 다 L과 수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직선 L과 수직인 직선 N. 자, L과 수직인 직선 N은 베타와 수직이다. 자, 니은과 디귿이 거의 똑같은 말 같은데 약간 순서가 다르죠. 아까는 뭐라고 물었냐면 베타와 수직인 M이 L과 수직인지를 물었고 디귿에서는 L과 수직인 직선이 베타와 수직인지를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L과 수직인 직선은 아까처럼 AE, DH, BF, CG 많으니까 당연히 디귿도 맞는 말 아닌가요? 싶겠지만 만약에 직선 L을 AD 요걸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L과 N은 수직이지만 평면 베타와 N은 뭐 하죠? 평행하다 라고 둘 수 있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고 기역과 니은만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팔면체가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주의 있게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번에는 AB와 CH가 이루는 각 알파를 하나 구하는 거. 두 번째는 AB랑 C가 이루는 각 베타를 각각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AB랑 CF입니다. 꼬인 위치에 있죠. 뭔가 하나를 평행 이동시켜서 한 점을 공유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뭘 이동시켜도 상관없습니다. CF와 평행한 AE로 옮겨도 되고요.
AB랑 평행한 DF로 옮겨도 됩니다. 이거 AB로 옮겨볼게요. AB를 이렇게 DF로 옮겨버리면 F라는 점을 공유하게 되고 이 각의 크기를 구하라는 건데 몇 도야? 정팔면체의 모든 면은 다 정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알파는 60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조금 복잡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AB랑 C가 이루는 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요거 한번 볼게요. C2라고 하는 놈은 뭐랑 수직이냐면 AF, 지금 점선 보이죠? AF라는 점선, 요거랑 수직입니다. 수직이죠? 그 다음에 또 뭐랑 수직이지? CE라고 하는 놈은 누구랑도 수직이냐면 BD랑도 수직이 됩니다. 아하, 자 그러면 잘 봐. 어떠한 직선, C라는 직선이 AF랑도 BD랑도 수직이니까 결국 C라는 놈은 어떤 거랑 수직이냐면 AF와 BD를 포함하는 어떤 평면과 수직이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 A, B, F, D. 평면 ABFD와 C가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잘 봐잉. 자, 지금 문제에서 AB랑 C가 이루는 각인데, 자, 이 AB라고 하는 애는 어디 있는 직선이냐면 이 AB는 평면 ABFD 위에 있는 직선이죠. 그러니까 다시 C라는 놈이 평면 ABFD와 수직이라는 말은 평면 ABFD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CE와 AB는 수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혀 90도처럼 안 보이지만 얘네들이 실제로 이루고 있는 각은 90도다. 따라서 베타는 9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사인 60도 얼마죠?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2분의 루트 3이죠. 죄송합니다. 두 개 제곱하면 4분의 3. 그 다음에 사인 90도는 1이니까 두 개 더해서 결국 정답은 4분의 7이다 라고 결론 내릴 수. 자, 오늘의 과제 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내수공 19번, 20번 문제풀이 영상을 했고요. 여러분들 개념 요걸로 잘 복습을 하시고 기하나 우리 1학기 때 했었다 그쵸? 문제풀이 영상에서 맨날 있던 과제죠. 기하, 수학원, 그 다음에 복습하면서 수학2 예습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개념 부분이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뭐 풀이집을 봐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뭐 해설집을 봐도 모르겠다, 이건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정말 쉬운 개념인데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개념과 문제들, 혹은 더 알고 싶은 개념과 문제들 사진 찍어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우리 1학기 때 함께 해결해요. 해봤죠? 친구들의 궁금증을 서류 해결해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야광봉 라이언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시고 건강관리 잘해서 우리 빨리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학교 안 오니까 제가 너무 심심하고 우울하고 재미가 없네요. 모든 게 다 짜증나고. 어쨌든 여러분들 빨리 우리 등교해서 만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열공합시다. 끝!